그가 두 번째로 결혼식을 올리던 날 식장에는 흰 장미가 과하게 꽂혀 있었다. 첫 결혼식 때보다 꽃은 많았고 축복의 말은 절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을 골랐다. 그는 화나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웃음을 지었다. 신부는 말이 적었다. 겨울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지는 동안 두 사람은 가족 사진 앞에서 자세를 고쳤다.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왔다. 딸은 시계를 자주 봤고 아들은 포토 테이블의 액자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적당한 거리에서 축하했고 적당한 거리에서 물러섰다. 축복과 경계, 둘 다 예의였다.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예금과 적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았다.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건강검진의 수치가 오르내렸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엔 종종 보험 상담사와 통화했다. 재혼 후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새 이름이 생겼다. 그는 법의 종이에 새겨진 이름을 보며 이 종이가 삶의 안감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다. 이름과 도장은 언젠가 그를 보호할 울타리일 것 같았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집안의 물건 자리를 바꾸었다. 약통은 주방 오른쪽 칸, 인감도장은 책상 서랍 중간 칸. 서랍은 가끔 잠겼고 더 자주 열려 있었다. 둘 사이의 생활은 질서가 있었다. 전처와의 자녀들은 계절마다 안부를 전했다. 명절 때는 전화를 걸었고 생일에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새아내와 자녀들은 인사와 존칭의 거리를 유지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같은 문장에 묶였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방에 놓였다. 그는 때로 평평한 기분을 유지했고 때로 그 평평함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단어를 썼다. 집안 식탁 위에는 가계부와 병원 예약 카드, 회사 거래처 명함이 섞여 있었다. 돈과 시간과 몸은 서로 엉켜 흘렀다. 그 겨울의 끝자락, 그는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다. 악성, 전이가 빠름. 치료는 할 수 있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음. 의사는 문장 사이를 비웠다. 빈칸은 정직했다. 그는 서명했고 동의했고 설명을 들었다. 퇴원과 입원이 반복되었고 회사의 실무는 부하 직원에게 넘겼다. 그는 딴 주머니라는 말을 싫어했다. 일이 바쁘다며 현금 흐름을 나누어 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 구분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비밀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는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공증사무소에서 만난 사람은 조목조목 항목을 확인했다. 상속인, 재산명세, 부동산, 예금, 육아증권, 보험금 수익자, 특별한 유증 여부, 부양에 대한 고마움, 분쟁 방지를 위한 문장. 그는 말수를 줄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집을 주고 싶었다. 최소한 이 집에서는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전처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주식과 일부 예금을 나누고 싶었다. 그는 유언의 문장에 가족 간 다툼이 없기를 바란다는 한 줄을 덧붙였다.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붉었고 붉음은 차갑게 말랐다. 현실은 그 문장보다 촘촘했다. 숨이 가빠지고 병실이 익숙해지고 문병 온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떠나는 하루가 쌓였다. 그는 어느 날 장남을 불렀다. 장남은 병실 의자에 앉아 말수가 줄어든 아버지를 봤다. 그는 말했다. 회사 계좌는 담당자에게 인계했고 개인 계좌는 집 서랍에 통장과 도장이 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다. 장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접었다. 아버지가 남긴 숫자의 실제 모양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숫자는 늘 내밀하지 않았다. 다만 숫자를 둘러싼 의도가 내밀했다.
죽음은 그가 생각했던 날보다 빨리 왔다. 병원에서 건너온 통보는 짧았고 장례식장은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였다. 재혼한 배우자는 장례를 주도했고 전처의 자녀들은 예의를 지켰다. 그들의 예의는 단단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조문객의 발걸음이 줄어든 밤, 식탁 위에 종이컵 사이로 대화가 흘렀다. 누군가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다. 재혼한 배우자는 조용히 말했다. 공증 유언이 있습니다. 집은 제 앞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서로의 눈을 잠깐 보았다. 장남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정리했고 장녀는 국을 올렸다. 태도의 질감은 미세했고 그 미세함이 밤의 공기를 더 차갑게 했다.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서가 처리되고 등기와 계좌 정리가 시작되었다. 은행 창구에서는 상속인 확인 서류를 요구했고 상속 재산 파악을 위해 정보제 공동의서에 사인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추가 예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래된 적금이 성숙되어 예금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수익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놀라지 않았다. 아마도 그가 말하지 못한 돈이 있었을 것이다. 장남은 그 자리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조용히 살아 있었다. 누구도 표로 내지 않았으나 중요한 질문들, 가령 그 돈은 누구의 유지비였고, 누구의 노후였고,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유언장을 개봉하는 날, 공증사무소의 사무실은 바람 소리가 적었다. 공증인은 절차를 읽었다. 유언자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며 무효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유언장에는 집을 배우자에게 유증하고 특정 예금과 주식을 자녀들에게 각각 유증한다는 문장이 있었다. 다만 유언장에는 유류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공증인은 말했다. 유언 자유는 보장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의 순서를 바꾸지 않지만 감정 위에 놓일 수 있는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쥔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무거움은 각자에게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재혼한 배우자는 유언대로 등기 이전을 준비했다. 자녀들은 며칠을 더 침묵했다. 침묵은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어느 밤 장녀가 먼저 말했다. 유류분. 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어는 윤리의 반대말이 아니었다. 유류분은 상속의 골격에 붙은 법의 뼈였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말의 속도를 늦추어 설명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언으로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가 전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유류분 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역시 변호사를 찾았다. 설명은 다르지 않았다. 배우자 유류분도 있고 유언의 의사 존중도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오면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재산의 파악이다.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 재혼한 배우자는 집안 서랍과 장부를 다시 뒤적였다. 통장과 카드, 보험증권, 펀드 거래 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숫자는 낱개로 존재하지 않았다. 묶인 숫자들이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는 소송에서 문장이 된다. 그 문장 앞에서 누군가는 상속인이었고 누군가는 피고였다. 가족은 같은 문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소장은 촘촘했다. 상속인, 청구 취지, 청구원인, 유류분의 비율과 침해액 산정, 상속 재산의 목록,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여부. 자녀들은 소장에서 아버지의 생전 증여를 추정했다. 가령 재혼 직전 특정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갔고
그 돈이 집의 리모델링에 쓰인 흔적이 있다면 그 역시 분쟁의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배우자는 반박을 준비했다. 생전 부양과 간병, 동거와 기여, 일상 생활비의 지출. 법정의 언어는 감정의 온도를 낮추었다. 누구의 목소리도 떨림 없이 읽혔다. 떨림은 사석에서 있었고 기록에는 없었다. 조정기일이 잡혔다. 조정실의 탁자는 동그랬고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 앉았다. 조정위원은 학자와 변호사의 눈빛을 가졌다. 조정위원은 각자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경우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집을 처분하여 현금을 나누거나 배우자가 집을 유지하며 치매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거나 각자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놓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말했다. 집은 지키고 싶습니다. 고인이 이 집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자녀들은 말했다. 우리는 집 자체보다 최소한의 권리를 원합니다. 문장은 충돌하지 않았지만 나란히 서지 않았다. 그날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불성립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문장의 시작이었다. 증거 목록이 자라났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보험 약관, 등기부 등본, 공증 유언,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간병 기록, 병원 진료비 영수증, 리모델링 현금 영수증. 각 증거는 주장을 붙잡는 못이었다. 못의 질은 달랐고 못의 길이는 더 달랐다. 길고 단단한 못이 있는가 하면 가장자리에만 얹힌 얇은 못도 있었다. 법정은 못의 균형을 보았다. 균형은 때로 공평과 다르다. 공평은 사람의 감정에서, 균형은 문서의 무게에서 기원했다. 증인신문의 날 간병인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불려나왔다. 그는 하루의 돌봄 분량과 재혼한 배우자의 참여, 자녀들의 방문 빈도와 시간대를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은 기억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억은 흔적의 형식 중 하나였다. 회사 직원도 나왔다. 그는 지배인의 권한으로 결제된 비용과 오너였던 고인의 관여 정도를 진술했다. 숫자와 시간이 자연스럽게 입을 얻었다. 입은 천천히 움직였다. 법정은 유류분 계산을 위해 상속 재산의 가액을 산정했다. 사망 시점 기준 부동산의 시가, 예금 총합, 주식 평가액, 보험 해약 환급금, 퇴직금, 성격의 금전, 사망 보험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모, 그리고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합산되었다. 자녀들은 재혼 직전 재산 이동을 증여로 주장했다. 배우자는 생활비 지출과 병원비, 공동의 소비를 들었다. 법은 개별 영수증과 타임라인을 쌓아 올렸다. 쌓인 것의 높이가 판단이 됐다. 판결은 계절이 바뀌는 날에 선고되었다. 재판장은 침착하게 판시했다. 유언은 유효. 다만 직계비 속에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배우자는 각 자녀에게 특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집은 배우자의 소유로 두되 일정 기한 내에 유류분 반환액을 지급할 것. 생전의 특정 인출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음. 병원비와 공동생활비라는 증거가 우세. 기여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특별한 공헌이 증명된 정도는 아니나 일상적 부양과 간병의 값은 실질적으로 고려됨. 판결문은 차갑고 정직했다. 법은 피보다 차갑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판결은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다. 판결은 결과였다. 배우자는 집을 지켰다. 대출을 재조정하고 유류분 반환액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과 펀드를 일부 해지했다. 자녀들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했다. 그 금액은 기대보다 작지도 크지도 않았다. 숫자는 항상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했고 오래 미뤄둔 치과 치료를 예약했다. 어떤 감정이 됐다기보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다. 진행되는 것이 살았다. 그 후 연락은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명절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제사 날짜에 잠깐 통화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했어요. 잘 지내시죠? 문장들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다. 배우자는 혼자 집에 물건을 고치고 필름을 교체하고 창틀에 생긴 물때를 닦았다. 집은 유지였다. 유지에는 손이 필요했다. 손의 노동은 장부에 적히지 않았다. 어느 날 장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유언장 사본을 다시 읽었다.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 그 문장은 현실의 세부치와 다 마모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문장은 여전히 문장이었다. 그는 그 문장 위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다툼이 없진 않았지만 끝까지 가더라도 돌아오는 길은 있다. 감상이나 도덕의 말이 아니었다. 사실의 말이었다. 끝까지 가면 법이 있고 법은 돌아오는 길에 지도를 준다. 장남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상속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둔 문서였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 은행 정보제 공동의서, 유언의 형식과 무효사유, 유류분 산정 방식, 상속세 간단 계산, 사실혼 인정의 조건과 판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적어둔다. 그는 그렇게 적었다. 적어둔 글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시간을 줄였다. 시간은 돈보다 값졌다. 이 문서는 도덕이 아니라 절차의 기록이었다. 재혼한 배우자는 밤마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은 계절에 둔감했다. 불빛 사이에서 그는 깨달았다. 사랑과 권리는 다른 층에 있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도 권리는 있어야 한다. 권리는 분리수거처럼 깔끔하지 않았다. 감정이 섞여 들어왔고 추억이 깨진 병처럼 빛났다. 그는 그 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눈부시다고 해서 사실이 흐려지지 않았다. 자녀들은 어느 주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서로의 컵에 들어간 음료의 색도 달랐다. 장남은 묻지 않았다. 장녀는 묻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닫았다. 잘 지내자. 그 말은 약속도 위협도 아니었다. 유지의 말이었다. 유지의 말은 실천을 요구했지만 큰 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 서류를 보내고 필요할 때 연락을 받는 지점에서 그들은 머물렀다. 시간이 더 지나 배우자는 봉안당을 찾았다. 대리석 벽 앞에 서서 유골함을 닦았다. 손의 동작은 과하지 않았다. 꽃을 두 송이 올리고 손바닥을 맞댔다. 기도는 종교가 필요 없었다. 기도는 체온이 필요했다. 그는 속으로 짧은 문장을 반복했다. 나는 이 집을 지켰다. 선언도 자랑도 아니었다. 사실의 문장이었다. 사실의 문장은 기댈 곳이 됐다. 장녀는 동사무소에서 사실혼 증명에 대해 물었다. 상담 창구의 직원은 매뉴얼을 꺼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되며 의료보험이나 공무원 연금 등 일부 제도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론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유언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직원은 친절했고 친절은 현실적이었다. 장녀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와 메모를 했다. 사실혼, 유언, 미리 쓰기. 언젠가의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었다. 장남은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 설명회를 들었다. 강사는 유언 대용 신탁을 설명했다. 사후에 생기는 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혼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생전 증여가 많은 가정, 가족관계가 복잡한 가정에서 유용합니다.
장남은 메모했다. 신탁, 수익자 지정, 수탁자 감독. 용어들은 낯설었지만 낯설문 욕이 아니었다. 낯설문 배움의 입구였다. 집에서는 계절마다 소리가 달라졌다. 봄에는 미세한 바람이 무릎을 지나가고 여름에는 선풍기 소리가 일정하게 맴돌았다. 가을에는 창틀에 낙엽이 걸렸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배우자는 집안의 소리에 유심했다. 그 소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판결문보다 크기도 했다. 소리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었고 비용을 유지하는 데 시간이 들었다. 시간은 흘렀고 흐름은 기록이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자녀들이 집에 들렀다. 문 앞에서 잠깐 서성거렸다. 배우자는 문을 열었다. 말이 길지 않았다. 신발장을 정리하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의자를 당기는 소리. 식탁에는 과일과 차가 올랐다. 누구도 유언장과 판결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문서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으면서 말하지 않는 기술이 있었다. 그 기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찢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때 배우자는 아이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장들을 제가 요약해 둔 거예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 회사에 대한 걱정, 집에 대한 부탁, 여러분에 대한 말. 봉투 속에는 손글씨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흔들렸고 문장은 짧았다. 건강을 지켜라. 빚을 서두르지 마라. 빨리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 문장들은 법보다 강하지 않았지만 법과 싸우지 않았다. 법 옆에 놓여 서로의 역할을 나눠 가졌다. 자녀 중 한 명은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선택한 것이 옳았는가? 그는 답을 찾아내지 않았다. 대신 다음번에는 유언장을 더 명확히 쓰자고 마음먹었다.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얻은 결론이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도 아니라 최소의 후회였다. 최소의 후회는 이길 수 있는 전투의 이름이었다. 배우자는 한밤중 창틀에 기대어 말했다. 피보다 차가운 것이 법이라면 차가운 것의 모양을 알아야 한다. 모양을 알고 나면 손이 덜 베었다. 배임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깊이는 조절할 수 있었다. 그는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불필요한 것을 뺐다. 유지에 필요한 것만 담았다. 유지에는 상처보다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상속 분쟁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봉안당에 또 갔다. 자녀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찾아갔다. 방문 기록은 서로 공유되지 않았다. 공유되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마음, 각자의 기억. 법은 그 분리 속에서 역할을 했다. 분리 속에서 연결의 모양이 새로 만들어졌다. 연결은 더 이상 같은 집 밥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연결은 때로 문자였고, 때로 서류였고, 때로 침묵이었다. 그의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렸다. 프레임의 모서리는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은 시간이 만들었다. 집의 공기는 겨울마다 말라갔다가 봄마다 조금씩 돌아왔다. 판결문은 서랍 맨 밑에 눕혀 있었다. 서랍을 열면 냄새가 났다. 종이의 냄새, 나무의 냄새, 오래된 공기의 냄새. 냄새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존재했다. 존재는 분쟁보다 오래갔다. 언젠가 자녀 중 한 명이 결혼을 했다. 작은 예식, 짧은 축사, 간단한 식사. 배우자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축하의 말이 오갔고 사진이 찍혔다. 사진 속 사람들은 다른 문장의 사람들처럼 보였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라. 주례의 말은 낡았지만 쓸모가 있었다. 그는 작은 박수를 쳤다. 박수의 소리는 연하고 울림은 길었다. 밤에
배우자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비용, 오늘의 시간, 오늘의 감정. 세 칸으로 나누어 적었다. 비용은 숫자였다. 시간은 분이었다. 감정은 단어였다. 단어는 늘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두면 다음번에 덜 흔들렸다. 그는 마지막 줄에 적었다. 법은 차갑다. 그러나 차가움을 알아야 따뜻함을 놓치지 않는다. 말은 간결했다. 간결함은 그에게서 나왔다. 그의 겨울, 눈이 소복이 쌓였다. 집 앞 골목길을 쓸며 그는 생각했다. 유류분 앞에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판결을 받는 동안 우리는 원고와 피고였다. 그러나 눈을 치우는 동안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사람은 원고도 피고도 아닌 시간의 이름이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그는 계속 쓸었다. 끝이 없는 일에 끝이 있었다. 끝은 잠시였다. 잠시는 충분했다. 그는 다음 해의 봄에 서랍을 정리했다. 판결문을 파일에 끼우고 유언장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봉투는 옅은 갈색이었다. 갈색은 무난했다. 무난은 지루하지 않았다. 무난은 안정과 비슷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법보다 무형이었지만 바람 역시 질서가 있었다. 문을 열면 들어오고 닫으면 멈췄다. 그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더 잘 열고 닫자. 더 빨리 열지도 더 늦게 닫지도 말자. 유지의 기술은 문을 여닫는 일과 닮아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가계도는 복잡해졌다. 새로운 이름이 생겼고 오래된 이름이 희미해졌다. 그러나 문서는 여전히 정확했다. 정확함이 사람을 대신하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손을 덜 떨리게 했다. 그는 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거실에 작은 음악이 흘렀다. 음악은 판결문보다 비싸지 않았다. 그러나 음악은 귀중했다. 귀중은 가격이 아니라 쓰임에서 나왔다. 집의 벽에 걸린 달력이 3장을 넘길 때마다 그는 봉투를 한번 만졌다. 봉투 안의 종이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불편이 되기도 했다. 그는 불편과 위로 사이 어딘가에 앉았다. 앉아있는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무의미는 없다. 의미가 더디게 나타날 뿐이다. 더딤은 오래갔다. 그는 언젠가 작은 메모를 자녀들에게 보냈다. 앞으로의 일은 미리 써두길. 단순한 부탁이었다. 자녀들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말은 가볍게 오갔지만 그 가벼움이 버팀목이 될 때가 있었다. 버팀목은 굵을 필요가 없었다. 제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줄을 썼다. 우리는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판결 위에 생활을 쌓았다. 생활은 장식이 아니었다. 생활은 구조였다. 구조는 무너지지 않으려면 균형을 알아야 했다. 균형을 알기 위해선 추를 달아봐야 했다. 유류부는 그 추였다. 추는 무거웠지만 방향을 알려줬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다. 밤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조용함은 다음 날의 바닥이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그는 다시 걸었다.